우리나라도 이전과는 달리 사회 문화에 걸쳐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어.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변화를 위한 정책들을 찬성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90년생들이 온다라는 책과 최강 소비 권력 Z세대가 온다라는 책이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기존 세대들이 Z세대가 오는 것에 긴장하고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뭘까? 또 왜 이렇게 Z세대들은 기존 세대들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걸까? 궁금하지? 지난 23일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진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노란색 상의에 멜빵 바지를 입고 등장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다시 한번 화두에 올랐어. 다시 한번이라고 했으니 이번이 처음은 아니겠지? 일주일 전인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타투의 합법화를 외치며 타투를 한 등을 과감히 드러내는 파격적인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시위를 펼치기도 했지. 그녀의 파격적인 복장에 많은 사람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어. 그녀가 국가에서 품위 유지비를 받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복장 착용이 필요하다는 사람들과 아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복장을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구시대적인 권위주의며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다라며 국회의원의 규율을 깨버린 류호정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나뉘고 있어.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일반 회사에서도 아직까지 반바지나 샌들을 신고 출근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지. 부장님, 팀장님들께서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 아래 직원들이 당당히 반바지를 입거나 샌들을 신지 못하고 눈치가 보이는 게 당연한 거지. 물론 많은 직장 상사분들께서 다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아직 여전히 반바지를 입거나 샌들, 슬리퍼를 신고 출근을 하면 회사에 놀러 왔냐 라며 좋지 않은 시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타투나 문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한 사례로 마룬5의 보컬 애덤 리바이는 2012년 한국에 내한 공연차 왔다가 공연 후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갔는데 문신이 있는 사람은 헬스장 출입을 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 때문에 출입을 거부당한 일이 있었어. 이를 재미있는 농담과 함께 트위터에 올리며 유명해진 일화야. 물론 그 당시보다는 타투나 문신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인식들이 좋지 않지. 기존 세대들은 80년대에 건달이나 깡패들과 같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존재했고 그들이 문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인식이 남아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쉽게 보지 못한 우리 Z세대들은 연예인이나 셀럽들의 타투나 문신을 보며 멋있어하고 하나의 액세서리나 나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지. 이 회식 문화는 한국의 직장 생활에서의 큰 특징 중 하나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회식은 직장 생활의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어. 우리 부모님 세대 얘기를 들어보면 신입사원들이 회식을 빠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 하지만 이제는 회식 문화가 바뀌고 있어. 회식 문화는 물론이고 회식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세대는 회식을 단합의 장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 강압적인 행사가 아니라 사내 친목 도모 및 화합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거지. 반면에 MZ세대는 이 회식을 불편해하고 강제적인 행사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 회식뿐만 아니라 단체로 하는 행사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 이 계급이 높은 몇몇 사람들만 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편한 회식을 참여할 바에 적은 사람끼리 모여서 소소하게 자리를 가지는 것이 편하다고 얘기들 해. 회식에 대한 관점 차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드러났어. 3차까지 회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A씨가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사 한 사건이 있었어. 법원은 이를 산업재해로 판결했어. 이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법원에서도 인정했다는 시사점이 있지. 최근에는 회식에 대한 상반되는 관점들을 타협시키기 위해 몇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어. 한 가지 술로 1차 안에 9시까지 마시는 119 운동, 점심 식사를 하면서 회식을 하는 점심 회식, 회식에 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라는 영화관 회식, 볼링장, 골프장 등의 스포츠 회식 등 색다른 회식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어. 이 대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타협은 아직까지는 힘들어 보여. 어떻게든 회식은 해야 한다는 윗세대와 본인이 돈을 지불하며 불편한 자리에 참석하기 싫다는 아랫세대의 대립은 여전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의 단합을 위해 타협된 수준에서의 회식이라도 필요하다? 혹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되니까 회식은 필요 없다. 회식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직장 얘기야. 한국 직장의 특징들 중 회식에 뒤지지 않는 것,
바로 야근.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야근과 주말 출근은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흔한 것 중 하나였어. 최근엔 야근이 오히려 일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줄어들고 있어. 바뀐 인식과 함께 야근을 없애는 다양한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어. 6시 일괄 퇴근 제도가 그 중 하나로 6시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회사 내 모든 전원이 꺼지며 모두가 퇴근을 하는 제도야. 처음 들었을 때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 문제는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야. 업무량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시간이 줄면 어떻게 될까? 일하는 장소가 회사에서 카페나 집으로 바뀔 뿐인 거야. 업무 시간이 줄면 업무 비중을 같이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업무 비중이 시간에 비례해서 줄지 않으면 사실상 허울뿐인 생색내기용 제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반면에 회사의 높은 분들은 일괄 퇴근 제도의 도입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주장해. 야근을 없앤 것만으로도 회사로서는 큰 결단을 내렸다는 거지. 퇴근 이후 업무를 연장해서 할지 개인 시간을 가질지는 각자의 선택이라는 거야. 업무 분배를 줄이기 위해 업무량 자체를 줄이거나 새로운 사원을 뽑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말해. 처음에는 야근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작된 제도였지만 또다시 갈등을 불러일으킨 일괄 퇴근 제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형식적으로나마 일괄적으로 퇴근하게 된 긍정적인 변화이다? 혹은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허울뿐인 제도이다?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언제나 기존 세대들과 새로 태어난 세대들 간의 갈등은 존재해왔어. 하지만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세대 간의 갈등은 없었지. 왜 이렇게까지 큰 차이와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 이들을 가장 쉽게 대표하는 말로 기존 세대는 아날로그, Z세대는 디지털이야. 현재 대부분의 기존 세대들은 성인이 된 후 컴퓨터를 접하였고 주로 사무용으로 사용하였지.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공동체주의를 강조하였고 우선시되며 자라왔지만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을 접한 Z세대는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개성주의와 개인주의가 더욱 그들에게 크게 대립될 수밖에 없었지. 앞으로 과연 우리는 이 간격을 좁혀갈 수 있을까? 기존 세대들도 Z세대가 엇나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Z세대들도 기존 세대들이 꽉 막혔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 그럼 안녕.